퇴사한 지 열흘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며칠은 너무 행복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진짜 갓생 시작이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루틴도 만들고 다이어트도 제대로 하고 하루를 알차게 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근데 지금의 저는 보통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 보려고 알람을 몇 번이나 맞췄는데 결국 매번 비슷하게 시작하더라고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여기는 지금 겨울이라 전기장판 켜놓은 따뜻한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게 진짜 힘들어요. 뉴질랜드는 신기하게도 아침엔 집 안이 밖에보다 더 추워요. 진짜예요. 생산성? 열심히 하려고는 해요. 근데 아직 그렇게까지 부지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너무 여유롭게만 사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다가 또 한편으로는 그래, 언제 또 이렇게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시간을 써볼 수 있겠어? 하면서 혼자 이해해 보려고도 해요. 이 두 감정 사이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가족 중 제가 유일하게 백수라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많이 도맡게 돼요. 청소, 장보기, 빨래, 식사까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도 체력도 은근히 소모되더라고요. 어제는 도미 육수를 만든다고 손질하고 오븐에 굽고 육수 끓이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에 2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심지어 메인도 아니었는데 물론 가족들한테 맛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건 되게 기쁘고 보람돼요. 근데 내가 계획해둔 일을 못하게 되면 또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래도 하루 종일 바쁘고 지칠 정도는 아니에요. 나름의 여유도 있고 책도 읽고 운동도 가고 유튜브도 기획하고 메모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놈의 다이어트는 언제 해도 이렇게 어려운 거죠?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골프 연습도 했어요. 너무 안 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앞으로 한번 꾸준히 해보려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퇴사하고 나서 정말 좋아진 점도 분명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유롭게 원하는 만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마음 가는 대로 천천히 책장을 넘길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큰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격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퇴사 전엔 불만이 많고 예민한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확실히 더 많이 웃게 되더라고요. 아, 뉴질랜드는 요즘 로또가 꽤 화제예요. 무려 3천만 달러, 하나로 약 250억. 안 될 거 안 알면서도 매주 사게 되더라고요. 만약 유튜브에 갑자기 제가 안 나타난다? 그럼 저 당첨된 거예요. 저 찾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퇴사 후 10일 아직 뚜렷한 답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지금 조금씩 쉬면서 천천히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저에게 퇴사할 수 있는 용기를 줬던 책 중에 하나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나온 한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저에겐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러분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 책의 내용을 공유하기에 앞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떤 일이든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제가 퇴사를 결심한 건 일이 너무 적성에 안 맞았고 그 길을 계속 걷는 게 제 인생과는 맞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지 절대 직장인의 삶을 가볍게 보거나 무시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고 기이한 마을이 하나 있었단다. 그곳은 참 살기 좋은 마을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마을 장로들은 날마다 마을에 물을 날라줄 사람을 구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지. 그리고 장로들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했어. 약간의 경쟁을 허락하면 가격도 낮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계약을 따낸 첫 인물은 에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즉시 달려나가 잘 만든 강철 양동이를 2개 샀지. 그런 다음 2km나 떨어진 호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나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즉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2개의 양동이로 열심히 호수에서 물을 퍼날랐다. 그리곤 그 물을 마을에서 만든 커다란 콘크리트 탱크에 가져다 부었지. 매일 아침 에드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온 마을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단다. 일이 힘들긴 했지만 그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과 자기가 이 독점적인 사업을 따낸 두 사람 중 한 명이란 사실이 좋았어. 두 번째로 계약을 따낸 인물은 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한동안 모습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지. 몇 달 동안이나 말이야. 그래서 에드는 무척 기뻤어.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양동이 2개를 산 에드와는 달리
빌은 사업 계획을 짜고 회사를 만들고 4명의 투자자를 구하고 자기 대신 일을 해줄 사장을 구했단다. 그러곤 반년 뒤에 건설팀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지. 빌이 데려온 사람들은 그 뒤로 1년 동안 마을과 호수를 연결하는 크고 두꺼운 스테인리스 송수관을 건설했단다. 마침내 송수관을 작동하는 날, 빌은 자기가 제공하는 물이 에드의 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선언했다. 빌은 마을 사람들이 에드에게 물이 더럽다고 불평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 또 빌은 자기가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지. 에드는 평일에만 물을 공급했어. 주말에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을 에드보다 75%나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단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 즉시 빌의 송수관 끝에 달려있는 소두꼭지로 달려갔지. 에드는 빌과 경쟁을 하기 위해 즉시 물값을 75% 낮추고 양동이를 2개 더 산 다음 양동이에 뚜껑도 달았단다. 그러곤 이제 양동이를 한 번에 4개씩 운반하기 시작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2 아들까지 고용해서 주말과 야간에 일을 시켰지. 아들들이 대학에 가게 되자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빨리 돌아와야 한다. 이 사업이 언젠가는 너희들께 될 테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2 아들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결국 에드는 직원들을 고용했고 노조 문제를 겪어야만 했어. 노조는 더 많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요구했고 양동이를 한 번에 하나씩만 운반하겠다고 말했지. 한편 빌은 이 마을에 물이 필요하다면 다른 마을에도 물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는 사업 계획을 다시 짜서 신속하고 대량 공급이 가능하며 가격은 낮고 품질은 높은 그의 물 공급 시스템을 전 세계 마을에 팔러갔지. 빌은 물 한 양동이당 겨우 1센트밖에 못 벌지만 대신에 매일 수십억 양동이의 물을 배달한단다. 그리고 그가 일을 하건 안 하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매일 수십억 양동이의 물을 소비하고 그 돈은 모두 그의 은행 계좌로 들어가지. 빌이 개발한 송수관은 마을에 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거야. 빌은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하지만 에드는 평생 동안 열심히 일만 하면서 영원토록 경제적 곤란을 겪었지.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가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나는 지금 송수관을 짓고 있는가? 아니면 양동이를 나르고 있는가?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리하게 일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이 저자를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었대요.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꽤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고 정주영 회장의 유명한 어록이 있잖아요.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그래서 해보려고요. 뭐든지.